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제 6강 시간에는요, 국가별 제1인당 GDP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DP라고 하는 것은 국민 총생산을 말하겠죠.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해서 국민 총생산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계적으로요, 유럽에서 제일로 잘 사는 나라, 유럽. 여러분, 유럽 국가에서 제일로 잘 사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룩셈부르크입니다. 여러분, 룩셈부르크. 이 룩셈부르크는요, 2015년도 현재입니다. 지금 GDP가 96,269달러입니다. 96,269달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데는 룩셈부르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이요. 중동 지역에서 잘 사는 나라는 어디가 될까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중동 지역에서 잘 사는 나라가 카타르가 되는데, 이게 지금 1위가 되겠고요. 카타르가 제 4위입니다. 카타르가 1인당 GDP가요 81,603불입니다. 81,603불.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카타르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에는 어디가 될까요?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되겠죠. 미국이 1인당 GDP가요 56,421달러가 되겠네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미국은 몇 위에 들으냐? 7위입니다. 7위. GDP 7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룩셈부르크, 중동에서는 카타르가 되겠고, 북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에서는 어디가 제일 잘 살까요? 아시아. 우리 아시아에서는요, 어디가 될까요? 일본일까요? 아닙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가 1인당 GDP가요 53,604불입니다. 53,604불. 그리고 싱가포르가 9위가 되겠네요. 9위. 그러니까 지금 1위서부터 10위까지 들어가는 나라가 싱가포르가 들어가겠네요. 10위가 덴마크거든요. 덴마크는 유럽이잖아요. 덴마크 10위. 10위가 유럽, 덴마크. 덴마크가 10위가 되겠는데요. 유럽이 10위가 덴마크가 52,822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제 56,421불인데, 미국은 인구가 3억이지만 여기도 빈부격차가 심하죠. 그리고 인구 3억 중에 5천만 명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참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본은 몇 위가 될까? 일본은 28위입니다. 일본 28위인데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었죠. 일본은 2만 불 시대에서요 4만 불이 될 때 8년 걸렸거든요. 2만 불에서 4만 불이 되는 기간이 8년이 걸렸는데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했었죠. 그런데 경기가 계속 장기 침체돼 가지고요 이 1인당 GDP가 내려갔습니다. 4만에서 4만 한 5천 불까지 갔는데요. 일본이 33,223불입니다. 33,223불. 엄청나게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31위입니다. 한국.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현재
28,338불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 메르스 또 작년에 세월호 사건 뒤로 경기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올해 1인당 GDP는 아마 27,000불로 아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31위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올해가 강복 7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1945년도 그 당시 GDP는 67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도가 67불이었다니까요. 67불에서 28,000불까지 했으니까 수백 배가 경제 성장을 보아왔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은 광복 후 70년 동안 경제는 폭풍 성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가난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서, 그리고 지금 1인당 GDP는 31위에 머물고 있지만 제 세계 10대 대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그 당시 1960년도에는 국민들이 돈벌이가 된다면 독일의 강산도 맞이하지 않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건설 현장으로 80년대만 해도, 또 60년 70년도에는 그런 전쟁터에도 가리지 않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참 억적스럽게 성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 2만 불 시대에 살고 있지만 4만 불을 가려고 하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지금은 또한 세계적으로 경제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저소비, 저투자, 저고용, 저소비, 저임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3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성장이 고도로 발전되는 그런 시대는 완전히 세계적으로 지났습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2008년부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금까지 한 6, 7년 동안 계속적으로 와가지고 지금 장기 불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롤롱 리세션, 장기 지금 불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급성장을 한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나 하여튼 아시아에서는 지금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인데요. 그래도 우리 북한은 지금 북한은요,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74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가봉이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가봉은 아프리카 내 현재 9,343불, 만불을 향하고 있는 게 가봉이 되겠고요. 북한에 우리 동포, 이북에 있는 그런 동포도 있습니다만, 북한은 현재 GDP 1인당 GDP가 세계적으로 152위입니다. 152위로서 현재 북한은 한 1,800달러가 되겠네요. 북한 152위 이렇게 되겠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이걸 한번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구는 이제 고령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내년 2016년, 2017년도에 가게 되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단계라고 이런 국책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에 나오실 때 이런 474 공약을, 474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474라고 하는 것은, 4% 경제 성장률이죠. 4%의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70%의 뭡니까? 고용률을 말하죠. 고용률. 그리고 4%는 이 4는 4만 불 시대입니다. 4만 불. 현재 우리가 27,000불,
불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4만 불에 가는 데는 말이죠. 4만 불에 가는 데는 나라마다 2만 불에서 4만 불을 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제가 나라별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룩셈부르크가 현재 세계 1위인데 룩셈부르크가 2만 불에서 4만 불 가는데 룩셈부르크가 5년이 걸렸습니다. 5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스위스가 8년이 걸렸네요. 스위스가 8년 걸렸고요. 노르웨이도 8년 걸렸네요. 미국이 2만 불에서 4만 불 가는 데는 미국이 17년 걸렸습니다. 미국 17년 걸렸고요. 그리고 캐나다, 역시 북아메리카에서 캐나다도 17년이 걸렸습니다. 캐나다도 17년 걸렸고요. 그리고 영국이 2만 불에서 4만 불 가는 데는 14년이 걸렸고요. 일본이 좀 빨랐습니다. 일본이 2만에서 4만 불을 가는 데는 8년이 걸렸습니다. 8년이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5년도인가요? 2004년, 2004년, 2006년도에 이때가 2만 불이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4만 불을 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4%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지고 있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뭐 9%, 10%에서 요즘 6%, 7%로 하락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3% 미만으로 이제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17년 정도 만약에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한 2023년경 4만 불 시대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 2015년인데요. 앞으로 7, 8년 후에는 대한민국도 4만 불 시대가 열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아마 이런 저성장 시대가 오지 않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도 뭐 2020년도 안에 4만 불로 진입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저성장 시대가 돌입했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도 4만 불이 가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한 202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명박 정부인가요? 그때도 뭐 경제 성장률 7%,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그리고 대한민국은 7대 경제 대국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747을 그런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747 비전 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뭡니까? 474 비전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정부가 그런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과도한 목표를 설정해서 발표하는 것보다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어떤 정책에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정책 위반자들이 그 어떠한 설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이끌어야만이 경제 주체들이 한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구상하고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정책을 잘 수립해서 그런 정책이 잘 이끌어질 때 대한민국은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1인당 전 세계의 1인당 GDP를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1인당 GDP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A 플랜뿐만 아니라 B 플랜, C 플랜도 하셔야만이 이 지구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지금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성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를 모르고는 이 지구촌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층들이 이제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50대, 60대 이러한 분들이 취업 전선에 나가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일할 자리가 찾고 주저들고 있습니다. 지난 5강 시간에 로보틱스 디바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부호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들이 누구를 믿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셀프 디벨롭먼트, 자기 개발을 통해서 무한히 노력하고 경주하고 질주하고 이러한 통찰력을 키우시고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역량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 최선을 다하셔야만이 이 지구촌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